클로저 이상용의 매불쇼는 아니고요. 오늘 헌법 최신 판례 강의 찍으러 왔는데 여러분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요새 매불쇼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정현진 컨셉 이 티가 오늘 아침에 배송이 됐거든요. 안 왔으면 월요일 날 찍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는 매불쇼의 정영진 씨 컨셉이고 이 티는 이 매불쇼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팔으면 수익금이 어디에 기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저는 이 티를 꼭 받아서 오늘 자 앞에서 공익성업법 3시간 찍고 시간이 안 날 뻔했는데 왜냐면 우리 여기 촬영하시는 우리 오늘 직원분들도 일찍 퇴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민폐는 끼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다행히 공직선거법 3강 찍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자 매불쇼에 미쳐있는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최신 판례 7루 자 어제도 정말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위헌 판결만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구독자 1000명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벤트는 이거 매불쇼에 제가 스스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무튼 제가 왜 이거를 그동안 안 봤는지 저 자신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맨날 뉴스공장이나 보고 그러니까 안 봤을 건데 아무튼 최근에 매불쇼 때문에 빠져있는 게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 매불쇼 보다가 현마애라고 김현철 옛날 개그맨 있죠. 그분이 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요새 아시다시피 강의가 많아가지고 보통 1시 정도까지 강의 준비하고 책 쓰고 하다가 요새 취침 시간이 2시입니다. 얘들 때문에, 얘랑 매불쇼 때문에, 얘 때문에. 그 짜증나게 팬들을 무시하는 그 화나 구단 때문에 이제 야구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후 캐리커처인가 봅니다, 얘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근데 저가 햇빛 때문에 빛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눈이 엄청 편한데요.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는 못 쓰는데 유튜브 할 때마다 쓰고 할까 고민 중이네요, 살짝.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물론 근데 이 내용은 코믹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공직선거법 강의할 때도 인트로 때 언급해드렸는데 얘는 어떤 시험에서든 무조건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판례가 진짜 중요한 이유.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 반환하도록 한 이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입니다. 기존에 2018년도에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생략하고 전북대 총장 이 사건에서 기탁금 1000만 원. 자, 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미리 2018년도에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판례에서는 기탁금 1000만 원 부과하게 한 대학교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판례라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7대이거든요. 위헌 의견이 7, 반대 의견이 2. 근데 이 위헌 의견 7에 논거가 4대 3으로 또 갈립니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프린트에는 제목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아주 중요한 어제 나온 헌재 결정이에요. 그 제목으로만 보면 영상물에 수록된 15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 능력 특례조항 사건,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판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는 다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만 하고 그 다음 2번 목차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다음 주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 2개 판례는 내년에 어떤 시험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인트로 때 어떤 판례에서 무슨 취지로 헌법 위반됐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전 판례는 전북대 총장 사건이고 여기는 대구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투표 득표 비율이 요게. 자,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헌법 하시는 분들도 기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 기본적인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런 판례들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00분의 15. 자, 공직선거법에서 기탁금 돌려줄 때 당선되거나 아주 중요한 사망. 또 하나 기준이 뭐예요? 전액 돌려줄 때 100분의 15 이상. 요 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 돌려줘. 자, 그리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는 반액을 돌려주거든. 자, 이 공직선거법상의 기탁금 반환 조항하고는 착각하시면 안 돼. 공직선거법 조문 때문에. 자, 여기서는 100분의 15를 얻으면 반액을 돌려주도록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때 말씀드렸듯이 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얘가. 그 앞에 전북대 총장 사건과는 달라요. 그때는 간선제를 취하고 있고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운더리도 적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아주 중요한 그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판례예요. 내년에 어떤 시험에서든 다이렉트로 아주 중요하게 이 결론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헌법에 위반돼서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 자료에다가 이 PPT에서 보시는 화면을 다 담아드렸으니까 자료는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밑줄 같이 치시고 형광펜 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사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이 전북대 총장 사건과 다른 거예요. 얘가. 자,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요 규정 있잖아. 이 규정에 대해서는 예를 보면 헌법에 위반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데 앞에 걸 별 2개를 해놨어. 그 위헌 판결된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걔를 별 2개를 해놓은 이유가 이걸 까먹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자,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최욱 캐리커처 옷을 입으니까 최욱이 하는 멘트 중에 제일 웃긴 게 지금 위중한 이 코로나 시국에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게스트들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사과해. 그 최욱의 캐릭터가 저는 너무 웃기고 옆에 정영진 씨도 뜬금없이 정말 웃깁니다. 옆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즘 이제 제 인스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무슨 피드 올렸나 인스타에 보시면은 매불쇼만 3번 연속으로 딱 올려놓은 게 있어요. 시작하는 음악부터 해서 김현철 지휘하는 존경스럽습니다. 음악과를 안 나오고 악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암기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퍼포머가 됐다는 거는 저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요새 시간은 없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 이 중요한 판례를 여러분들 내년 이 한 판례 잘 구분해서 맞추셔가지고 우리 예상 지문까지 다 섭렵하셔서 내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 문제, 한 지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저는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심판 대상 조항에서 기탁금 이 영수증 얘는 그냥 두시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1,000만 원 기탁금 요 납부 조항 얘는 왜 노란색이야? 얘는 헌법에 위반 안 됐으니까 노란색이고 물론 사망할 때 전액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100분의 15인데 공선법은 전액 돌려주잖아. 근데 여기는 반액이에요. 100분의 50. 이거 자체가 이제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헌법소원 제기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한 판단. 자, 재판관 아까 4대 3으로 나뉘어 있다고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 4인의 의견과 3인의 의견. 이 사건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기탁금 반환과 귀속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환 규정에 따르면 잘 보세요. 파란색. 최다 득표를 해서 총장 임용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조차 반액은 결코 반환받을 수 없다고 아까 그 규정에서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지. 이런 것은 이는 난리푸보라 할 수 없는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반액은 이제 학교가 가져가는 거예요. 반액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육대학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므로 이렇게
그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전부 결론 말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하나하나. 자, 후보자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일정한 비율의 표를 획득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 성실성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목수 해법 중에서 일단 전형적인 요 밑에 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일단 반해요. 이 반한다는 뜻이 X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공사에 비교해 봤더니 침해되는 사액이 더 커. 그래서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돼서 이 기탁금 반밖에 당선됐는데도 반밖에 돌려주지 않는 이 기탁금 반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중요한 거. 그래서 뭐 침해됐다고? 이 사건에서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던 전북대학 총장 사건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돈 안 돌려줬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인의 의견이 이렇게 위헌 판결 논거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데 3인은 그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사인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어쨌든 헌법에 위반됐어. 자, 이 사인은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은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을 전제로 이와 결합하여 대구 교육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기탁금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탁금 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갖지 않아. 기탁금 조항 이 자체만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건 납부 조항에 대해서 한 그 반대 의견이 있거든. 여기다 실어놓진 않았지만 반대 의견까지 볼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건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이 사건 기탁금 귀속 조항도 이 납부 조항과 같이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지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지문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3인, 4인을 합했을 때 어떤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기탁금 납부 조항 말고 기탁금 귀속 조항. 얘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왜냐하면 4인은 납부 조항이 위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한 이 판단. 앞에서 이제 그 큰 틀은 보셨지만 선거 제도는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허용되는 선거운동 및 그 관리 방안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거 관련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간선제 또는 간선제는 전북대 총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뒤에서 보실 그 이유로 거기는 헌법 위반된다고 받아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직선제 총장이고 선거운동 이런 그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부과한 건 헌법 위반 안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선거 방식의 큰 분류만이 아닌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한 지문 나오기 딱 좋습니다.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제 이 지문에서 한 지문으로 나오기에 아주 좋은 기본적인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대구대 총장 그 임용 후보자 사건에서 과거 간선제를 택하였을 때 이렇게 됐는데 현재를 보세요. 현재는 직선제라고 그랬어요. 대구대는. 전북대는 그때 간선제였고. 자, 직선제 하에서는 홈피, 연설회, 토론회, 전화, 문자, 선거벽보, 인쇄물, 공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성이 증대됐어. 1,000만 원 그렇게 과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말하려고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과 같은 기탁금 제도 없이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대. 자, 그리고 기탁금 제도 두는 대신에 피선 자격 요건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오히려 더 제한될 소지도 있고 선거운동 자유도 위축될 염려도 있다고 헌재에서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탁금 1,000만 원 납부 조항은 선거인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반면에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 원이라는 기탁 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입 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여기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헌 결론된 그 재산권을 침해한 기속조항 그게 아니라 얘가 더 이제 전북대 총장 사건 때문에 중요하게 됐다. 자, 그러면 결정의 의의를 헌재가 올려놓은 결정의 의의를 한번 보십니다. 헌재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어. 당시 전북대는 여기랑 달라. 지금 여기 그 대구대는 직선제고, 자 간전세 방식을 택했고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도 이것밖에 없었어. 자 여기서 전북대 총장에 관한 요 그 판시 이 사항 있죠? 결정요지 위에 붙어 있는 판시 사항. 자 얘를 문제로 확인하시면서 아주 중요했던 자 같이 정독을 하지 못한 이 프린트에서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지금까지 같이 읽었거든요. 밑줄 안 쳐져 있는 이 프린트에 있는 걸 여러 번 거듭 크리스마스고 뭐 나발이고 아무튼 이 그런 거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거듭 이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다라고 생각하시고 김현철 같이 체육같이 그 미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대구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서 후보자에게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되는 등 선거 과열 우려가 큰 편이므로 기탁금 납부제도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었는데 최다 득표자조차 반밖에 못 받는 이 반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목수해법에서 해법에 위배돼서 예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프리퀄 그 판례의 요지만 키 포인트만 전달해드리는 강의라서 여기까지만 예상 지문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건 기탁금 조항 얘는 문구를 줄여서 실제 문제 날 때는 여기는 우리가 봤으니까 제가 생략한 거고 실제 무슨 사건에서 후보자가 성실성이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기탁금의 절반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조건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 그 대구대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여기 정확하게 재산권까지 뭐 침해되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상 지문. 일부러 정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건 기탁금 납부 조항 1,000만 원은 선거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반면에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그렇게 과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여기가 더 중요하다. 자, 얘는 한번 예전에 시험에서도 나왔고 기존 판례니까 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요 쭉 읽었던 그 키워드들 쭉 보신 다음에 얘들은 공무담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강의는 좀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가고 있고 이 그 두 번째 판례는 오늘 안 다룬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어제 나온 이 두 개 이 위헌 판결 있죠? 얘는 어떤 시험에서든 여러 가지 이 결론만 물어볼 거는 결론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어렵게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 되면 최신 판례만 모아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해서 문제도 만들어보고 오늘의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마지막 멘트는 매불쇼에 미쳐있는 클로저 이상용이 여러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그 공소법 민법 표지에다 붙여드린 제가 한번 생각해본 여러분 시험 공부는 1년 단위도 될 수 있고요. 몇 번 떨어지면 그게 몇 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뒤 후자는 잔인하지. 자, 그런데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고 피땀 흘려 쌓아 놓으면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 떨어지고 그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원하는 거는 1년 단위에서 공부 중에서 슬럼프가 이게 내년 시험일이야. 근데 여름에 봄에 공부 잘 됐다가 여름에 슬럼프 왔다가 자 이거를 반복하라는 얘기지 시험을 떨어지고 그 뜻은 아닙니다.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딱 한번
밑 빠진 독에서 막 새어 나가도 한 번 넘치는 날이 올 거다. 계속 퍼붓다 보면 시험장 아침까지 그러면 그때 한 번 잡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지. 그런 때는 자 내년에 반찬이 똑같고 이런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판례인데 제가 그 마침 그 이 매부쇼 그 리미티드 에디션 이 그 티가 와서 오늘 이 짧은 유튜브 강의를 찍게 돼서 여러분들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계속 지금 강의 준비 때문에 준비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즐겁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연말 연시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저처럼 강의 준비만 아니 그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 크리스마스를 진짜 크리스마스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매부쇼에 미친 남자 클로저 이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